방종현 선생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해주시고. 예, 소개받은 방종현입니다. 원래 강사가 상당히 좀 한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강사는 기다리고 없이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잘 못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준비된 시나리오는 연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강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우선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모니카 연주를 잘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석양이라는 노래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 이 석양이라는 노래는 김인배라는 트럼펫 부는 사람입니다. KBS 악단장을 했던 그분이 트럼펫 연주자를 위해서 만든 곡인데 트럼펫은 제가 불 줄 모르고 또 하모니카로 들어봐도 애절한 멜로디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석양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이 넘어갈 때 비춰지는 실루엣 그 음영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80이 된 고래입니다. 같은 우리가 세대를 살고 있고 태양이 넘어갈 때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주 찬연하고 엄청난 빛을 보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넘어갈 때 우리가 좀 그런 태양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만 멋지게 황홀하게 멋지게 한번 우리 지나면서 해피하는 뜻으로 석양이라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이래도 준비 잘했네. 이건 돼. 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 인생도 아주 찬연하게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갑시다. 예, 그런 뜻에서 영혼을 담아서 석양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시조 한 수를 써놨습니다. 이제 이 시조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할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세 사람을 소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지를 먼저 하나 천령관이라는 그 말뜻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령관 높은 목에 쉬어없는 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고려 시대에는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형지구를 이용해서 북쪽에 있는 천령관을 기준으로 우선 천령관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 산짐승 호환이 무섭다 하잖아요. 호랑이도 나타나고 못 먹고 사니까 산적 화적대가 끓고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관문을 설치했죠. 우리 조령관문 이러듯이. 그래서 이제 그 관을 기준으로 관 북쪽에 있는 쪽, 함경도 쪽으로 관북지방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에서 가만히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주로 조령관, 문경세대를 넘어서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개마루 영자를 따서 고개 아랫동네 사람들도 이말 아무 의미도 별로 없지요. 영남지방. 조령 문경세제의 그 고개 나무 그 세제의 영자, 조령의 영자를 따서 고개 밑에 사는 사람들이다. 영남지방. 그 전라도는 뭐라 그랬나? 김제 만경평야에 엄청난 저수지가 있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미 마한 진안배는 사만시대 이전에 이미 조성된 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커 보였지 않습니까? 호수 아래쪽에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호수 호자. 그래서 호남지방 이렇게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다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 조선 땅 덩어리를 8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8개에 각각 이름을 붙이는데 아도 놓으면 이름 지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을 8등분을 해놓고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생각 끝에 간단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우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경주 신라천년수도 경주가 제일 크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고 대구보다도 훨씬 컸죠 그때는. 그 다음에 어디가 사느냐? 옛날 부족국가인 소위 사월주라 불리는 상주가 그다음 또 그때 지역이 크다. 그리고 큰 쪽을 먼저 이름을 붙여. 그래서 경주의 경자, 상주의 상자를 따서 경상도라 이름을 붙였죠. 마찬가지로 이쪽 호남 지방, 이 전라도는 또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로 전주와 나주가 제일 인구가 많이 삽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전라도, 전주, 나주. 강원도는 강원, 강릉과 원주, 조선 파도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여러분 같은 장을 봐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같은 풍습 속에 살아가고 같은 문화 속에 살아가면은 성격들이 닮아갑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택미지라는 글을 쓴 이중환 선생이 조선 팔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향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슷하게 닮아가더라고요. 유일한 의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략 이원을 그냥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절구로 4글자로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같은 장을 봐먹고 같은 기후 풍토 속에 살아가니까 비슷하게 모두 닮아가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제일 끝에는
함경도 쪽은 겨울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소출이 적게 나고 하니까 뭘 하나 생기면은 절대 물과 안 놓습니다. 그래서 니전 투브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사을 좀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진흙자, 박자자, 사울투자, 소우자, 진흙밭에서는 개부자, 진흙밭에 싸우는 개와 같더라. 아주 끈기게 안 놓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평안도 사람들은 맹호 출립이라 했답니다. 날랜 맹자, 호랑이가 숲을 속에 숨었다가 튀어나오는 기사과 같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답니다. 그것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고. 자, 이제 강원도로 내려오겠습니다. 거기는 지역이 넓습니다. 이웃 마실 갈라 해도 산 하나 넘어가 고개 하나 넘어가거나 이렇게 띄엄띄엄 살다 보니까 내 꺼내 묻고 니 꺼내 묻고, 그래서 바위 암자 아래 하자, 늙을 노자, 부처님 불자, 바위 밑에 앉아있는 부처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서로 내황이 없이 이렇게 산다는 뜻으로 아마 그런 별칭을 붙이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다.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 유유자적 살아간다. 그분들은 호불호가 분명치 않다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따져서 저도 들은 말입니다만 신라가 왕성해지면은 신라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백제가 힘이 세면 백제 땅이 되고 완충이 되니까 고구려가 힘이 세면 고구려 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좋다고 했다가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선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라도입니다. 경기도가 남았네. 서울 경기. 거울 경자, 가운데 중자, 아름다울 미자, 사람이자, 경중 미인이라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모습, 미인의 모습과 같이 작고 매끄럽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모든 물자가 다 그쪽으로 모여드니까 거간꾼이 많이 생기고 장사꾼들 눈치가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칭이 붙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로 내려오겠습니다. 풍전세류라 했습니다. 바람 풍자 앞전자지요. 가느다란 셋자에 버드나무류, 수양버드나무 가지처럼 바람이 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시류에 잘 편승하고 신비를 쫓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뜻도 오게 되겠고, 또 그분들은 머리가 아주 명석합니다. 법조인들이 많고 또 예능인들이 많고 전라도 분들은 똑똑한 분이 많습니다. 이제 경상도 하나만요. 태산교옥이라고 하겠답니다. 큰 산골짜기 입구처럼 장중한 맛은 있는데 꽉 막혔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답니다. 경상도 기지를 그런 대로 잘 표현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모두 조선 팔도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성격은 풍습과 문화와 같은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면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럽니다. 서로서로 닮게 되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성격들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함경도 쪽에 이런 끝에 가면은 두만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만강, 암독강이 이렇게 흘러서 황해가 서로 돌아갑니다. 두만강은 동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부한말대입니다. 부한말대, 이제 우리 그 개막기 초기에 이시우라는 분이 경주 건천 분이라는 말도 있고 또 거제 분이라는 말도 있고, 뭐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 연예인단을 이끌고 연변을 갔답니다. 그때는 자유를 바짝할 때니까. 그래서 그때 요즘 같은 연예인들이야 텔레비전 출마하거나 출연하거나 하면은 돈을 챙기지만은, 그때는 브라이티 쇼, 우리가 직접 살아있는
공연을 함으로써 공연비 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삽니다. 공연단을 꾸려가지고 연변을 갔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여관에서 물론 자겠지요. 하루 가냘픈 여인의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밤새 잠을 못 일어서 크게 울지도 않고 그저 울음을 참아가면서 그런 느껴보는 소리를 듣고 그이들은 아침에 이제 여관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밤새 그 여인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내 친구 부인인데 남편과 결혼생활 6개월 만에 6개월 살고 남편이 독립군에 들어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고 3년만 하고 나오마 약조를 하고 떠났답니다.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그 부인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물어 연변에 친구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더니 참 불행하게도 일주일 전에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탄스럽습니까? 그날이 하필 또 그 신랑의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생일상 겸 여관에 조촐하게 진설해놓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울다가 그 이튿날 도망강에 몸을 던집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시우라는 분이 작곡을 한 게 눈물 젖은 도망강입니다. 그 노래 참 아주 사림이 있는 노래고 해서 그냥 듣는 것보다 제 설명 한번 들으시고 눈물 젖은 도망강을 같이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같이 할까요? 도망가 푸른 물에 너젖는 제사도 흘러간 그의 날에 내 힘을 싣고 떠나가 언제 오려나 그리운 내
진합니다. 남편을 애절하게 그리다가 결국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드문강에 몸을 던진 그 새벽에 간이 서린 노래가 눈물 젖은 드문강입니다. 앞으로도 그 노래 들을 때 한번 상기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아까 제가 그 영남 사람들은 서울이나 한양에 뭐 일보러 가거나 과거 시험으로 갈 때는 꼭 문경 세제를 통해서 넘어갔다고. 그 조령 관문을 통해서 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 건너는 박달 제가 그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박달이라는 경상도의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문경세제를 넘어가다가 청통면 뭐 백운이라는 곳 금봉이가 살고 있는 금봉이네 집에 잠시 머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비가 금봉이한테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과거 시험 보러 가지도 않고 민기적거리니까 금봉이가 대일되다시피 보냅니다. 도련님 얼른 시험 잘 보고 오셔가지고 자원 급제하십시오. 우리 그때 만납시다 하고 떠밀려 보내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그 정신머리가 과거 시험 되겠습니까? 떨어집니다. 낙방을 하고 이제 뚜덜뚜덜 내려오다가 금봉이를 참아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애들러서 내려와 버립니다. 세월이 얼마큼 지난 뒤에 그래도 금봉이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 뭐 일설에게 3년쯤이다 올라갔다든가 저렇게 하니까 금봉이 죽고 없습니다. 그 선비를 기다리다가 결국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박달 선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같이 따라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눈물 젖은 도망가기인데 이것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울고는 봤다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울고는 봤다. 울고는 봤다. 그 박수 할까요? 이절을 기억이 잘 못 나요. 천동산 바다에 울고 넘는 우리니가 무당과 저리가 우리의 전문 겉벌이 목을 싸서 허리춤에 따라주며 한사코 오는구나. 한사코
박다재의 금봉이야. 박다재의 금봉이야.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가 이 PPT를 준비해왔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당혹스럽습니다만 그렇더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시조 한 수를 썼습니다. 천장관 높은 봉에 휘어눕는 저 구르마 고신 원루 외로운 시야의 원통한 눈물이라는 뜻이죠. 고신 원루를 빗삼아 띄워다가 임계진 부둥실처에 우려본들 오선대감이 쓴 시입니다. 시전대죠. 이분을 얘기하면 세 분을 좀 소개를 또 해야겠습니다. 권율 장군과 오선대감과 그다음에 정충신이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오선대감은 선조 임금서부터 화백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영의정까지 좀 높은 대선을 했습니다. 선조 임금에는 영의정이 아니고 도승기까지 했습니다. 그 임금의 비서실장,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을 따라서 임진왜란이 발발해가지고 일본군이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 밑에 있는 까지 피신을 갑니다. 여차하면 중국으로 달아나버리려고. 참 나약한 임금이죠. 우리가 선조 임금은 역사적으로 좀 좋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외놈들 오면은 내가 혼자 살려고 중국에 넘어가면 살 수 있거든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얘기입니다. 권율 장군이 또 누구냐 하면 자, 요 얘기 좀 재미있습니다. 할게요. 오선 대감이 어릴 때 5살 무렵이었다 합니다. 자기 집 감나무가 자라서 권율 대감 집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지가. 그 권율 집 아이들이 다 따가버려 가면 자기들 감이라고. 어린 생각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물은 모두 창호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 5살 분 당돌한 이 어린 소년이 권율 대감 집 안방을 가서 주먹을 냈다 지릅니다. 쑥 들어갈 수밖에 창호지가 뚫어지니까. 너 이름이 뭔 짓이냐? 너 누구냐? 하니까 옆집에 사는 나무개입니다. 이게 뭔 짓이냐? 먼저 대감 먼저 물어봅시다. 이 주먹이 누구 겁니까? 야 이놈은 네 거지 누구 거냐? 그러거든요. 대감이 우리 감나무가 자라서 대감의 탑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까? 방금 맞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그거 맞다고요. 대감이 다 하이들이 다 따가는데 절대 못 따가게 해다가 단판을 지어가지고 다 그 허락을 받습니다. 권율 장군이 생각하기를 참 저런 똑똑하다. 눈여겨봐도 겠지고 상성해가지고 자기 딸을 줍니다. 살미가 되고 옹서간이 됩니다. 네. 자, 다시 이게 또 한 사람 얘기 또 해야겠습니다. 정충신 이 얘기인데 정충신은 우선 태어난 일화가 재밌습니다. 정충신의 아버지가 정좌수라 해가지고 아주 하속관리입니다. 광주 관하의 하속관리인데 하루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무등산이 푹 떠가지고 자기 입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대구로 말하면 팔공산이 떠가지고 내 입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태몽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큰 놈 하나 만들어야겠다. 집으로 갑니다. 대낮에. 그러니까 정가수 부인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이 대낮에 뭔 짓이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목이 빼고 어깨에 주물들어서 들어오는데 광주 관에 딸린 관비가 여성이 쪼르르 나오기 좌수는 어디 갔다 옵니까? 뭐야 니 잘 만났다. 그 관비를 데리고 헛간에 가서 왜 일을 쳤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애가 정충신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귀걸이 장대하고 머리도 맹석하고 아주 참 똑똑합니다. 자 이제 역사가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 고무리로 되었습니다. 15살이 되었습니다. 권율 장군이
전황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었는데 상감 임금한테 전황이 지금 이렇고 뭘 나 좀 보내주시오, 군사를 보내주시오 이런 부탁을 소장을 올립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고 윤호를 해주거든요. 전황 보고를 해서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일본군이 점령되어 있었고 광주와 의주까지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그러다가 관아에 심부름하는 또 평소에 그참 재활을 정충신을 부릅니다. 너가 이 밀서를 가지고 장괴를 가지고 의주에 가면 내 사위가 도승기로 있다 전해주면은 상감마마한테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성대감이 받아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날, 왜냐하면 장귀에 날짜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보낸다는 게. 그래서 너 어떻게 왔느냐? 말 타고 왔느냐? 저는 말을 탈 줄도 몰랐는데 이마 기가 막힌 놈이구나. 너 내려가지 말고 내 밑에 있거라. 그때부터 글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크게 쓰임새를 받습니다. 자, 그 당시가 언제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선조 임금이 죽고 광해군이 임금이 되고 그 아들이 광해군 때 영의정까지 했던 이제 오성대감이 여러분 역사를 아시겠습니다만 이 광해군이 포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이복공수령 죽이고 백모를 폐위시키고 절대 불가합니다 하니까 계속 이제 상투를 올리니까 미움을 사가지고 북청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얘는 귀양 가거라. 옛날에 여러분 귀양하는 차리가 우리 이원 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도 내고 가야 됩니다. 지가 꼭 관리해. 그러니까 오성대감이 귀양을 가는데 그 정충신이가 오성대감한테 비용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커가지고 그 당시에 근부도사 아마 뭐 경찰총장 좀 됐겠죠. 사표를 내버립니다. 자기를 은인을 따라가서 유백길에 귀양살이를 돌봐주려고 참 귀양받은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오성대감을 따라서 천령관을 넣은 거예요. 천령관 녹건봉에 자기를 버리는 임금, 자기를 미워한 임금도 님 계신 바로 님이란 게 광해군을 말합니다. 그 님이는 고중신처에 이 원통한 이 신하의 외로운 눈물을 피로 만들어다가 뿌려주겠다는 충성심이 엿보입니다. 자기를 미워 귀양 보내는 사람이라고. 예선비들은 이 시조를 듣고만 천량관 녹건봉 이래 하지 않고요. 일정한 가락에 얹어 창으로 부릅니다. 제가 평을 내보겠습니다. 천령과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이원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시조차를 가려면 조금 반주를 들고 해야 서로 눈치 줘가면서 끊어지고 하는데 녹음을 하다 보니 좀 시원찮습니다. 그렇게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조창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르는 게 평시조라는 겁니다. 가장 평이한 시조라 해서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나가는 시조. 거의 3, 4, 3, 4로 나갑니다. 정형시조 틀이 이 몸이 죽고 주고 이화에 월백하고 태산이 높다 하되 이렇게 석자, 넉자로 나가는데 처음 오는 석자를 가지고 5박으로 풀어냅니다. 뒤에 오는 넉자를 가지고 5박 8박이 번갈아 가는 것이 평시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조창 한 대목을 배워두면은 모든 정형시조는 평시조는 거기다 얹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화 월백하고 5박 8박이거든요. 태산이 높다 하되 이 몸이 죽고 또 한사산 달달고 막 상승 이렇게 나갑니다. 혹시 시조창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황금동에 있습니다. 거기 시조 교실을 문을 열었는데 6개월 동안 돈 2만 원이니까 큰 돈 아닙니다. 한 달에 2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 기초부터 배울 수. 저도 거기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생각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호 교장님 모습은 같이 한번 배워. 정말 좋아요. 시조창을 배워두면은 거기 좀 실주되면은 어떤 가요보다도 재밌습니다. 혼자 산소를 걸어갈 때도 이렇게 웃적이면 기분이 아주 막 업됩니다. 그래서 시조창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배워두면 너무 좋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좋고.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준비를 했는데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내온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도 우리 명의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고맙게 원래 한잔 마시겠습니다. 대구 예술인상이나 큰 상을 받았습니다. 와. 예.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 못합니다. 대단한 상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예술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 신문 기자를 하면서 데스크를 맡고 있어요. 데스크라는 말은 부하 직원, 기자들이 써온 부하라고 그러십니다. 같은 우리 기자들이 써온 기사를 제가 심사해가지고 신문에 낼 거냐 말 거냐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를 맡고 있고 취재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그것과 지금 저 여기 가서 문지회 강의를 합니다만 대구 시내 30몇 군데 됩니다. 이런 대학이 시내 대학이 많지요. 예를 들면 담수대학에는 1000명입니다. 1000명을 한꺼번에 수업이 안 되잖아요. 250명씩 나눕니다. 요일별로 담수대학, 수요대학, 목요대학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 3개 클래스, 4개 클래스가 대구 시내에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운경대학이라든지 대구대학이라든지 우리 이런 시니어 시니어 강사들 중에는 물론 문화재 지킴이도 여기 좀 서야지만이 인정받듯이 담수대학의 강의를 했다는 게 장로교육입니다. 왜냐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면은 한 달 따지면은 3번 강의를 합니다. 그죠? 1시간은 이런 교양 강좌를 하고 2번째 시간은 노래를 배웁니다. 거의 모든 그런 패턴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냐하면
70대 할머니가 최신 유행가를 내가 안다는 건 자랑이거든요. 그걸 배워주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는 여행을 갑니다. 그 돈은 재밌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 안 없을 거예요. 그분들 매월 가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빼버리고 8회인데 3번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3, 8월 24일 24등 안에 들어가야 부름을 받습니다. 강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구시내 뭐 얼마나 강사가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감수대학 같은 데는 1년에 아무리 잘도 한 배가 안 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 배우 제자는 것은 저는 다음 주에도 3번, 4번 강의를 갑니다. 2번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담수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두 교장님 출신들인데 여기 무슨 지식 전달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강의 성공 못하면 함께 놀아드리고 제가 겪은 이 얘기 이런 소소하게 풀어내므로 공감을 얻게 되고 공감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문담에서 대구 문인협회가 1200명 회원입니다. 이놈이 많습니다. 수필가, 소설가, 평론가, 우리 이원우 교장님도 같은 멤버입니다만, 거기 제가 이제 부회장을 맡고, 또 저를 또 초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하모니카 불러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1200명 회원들이 출판 기념회를 열거나 또 시낭송회를 하면 초청 1호가 접니다. 신문에 내주고 하니까. 그래서 바삐 살아가고 그래서 아마 원래 예술상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초청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혹시 불러주신다면 더 잘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오늘 오성 대감하고 예. 권열장하고 옹수지가 있는데 예. 그 오성 대감이라 하면은 성서하고 예. 그러니까 이 항목에 그렇습니다. 예. 이름 제가 들어갑니다. 이항복 선생님 맞습니다. 이항 오성은 호거. 호고 이름은 한복 이항복 선생님. 이 항목 예. 제가 들은 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죠.